자, 우리 1월 26일 어제죠. 네, 어제 제가 이 말을 제대로 못했었는데, 네. 자,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해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우리 경호 형님께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이렇게 개최를 하셨고요. 여기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입니다. 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예요. 공공주택 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LH,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자, 작년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즉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이하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원 초과는 중과 유지하되 세율 인하를 이렇게 했는데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개선 방안이 뭐다? 자, 공공주택 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 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 0.5에서 5%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 0.5에서 2.7%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혜택 없습니다. 대부분 혜택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 리츠, 이것도 종부세 합산 배제, 그다음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요건 완화. 자, 그래서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임차인 부담이 경감되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자, 그래서 종부세는요 법인한테 해준다? 아니에요. 법인에게 해주려면요 법인에게 있는 원래 과거에 법인도 1법인당 6억까지 공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죠. 그러면 뭐다? 말짱 꽝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법인의 혜택 이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요? 아니에요. 전세가 폭락하고 있는데 무슨 임차인한테 전가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자, 근데 여기 있어요. 양도세 1시적 1주택, 1입주권, 분양권 등 처분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자, 1시적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분양권 및 대체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래 분양권 같은 경우, 입주권 같은 경우는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근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나서 그거를 분양권을 산 뒤, 입주권 산 뒤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은 매도를 해야지. 또는 부득이하게 그 아파트가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늦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세대원이 전체 다 전입을 해서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매도를 해야지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과 동일하게 입주권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이 말이 뭐다? 이 말은 뭡니까?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자,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적인 처분기한을 드리기 위해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원칙은 뭡니까?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매수한 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준공되는 게 늦어져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로 2년 이내로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지 비과세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즉 그 다음에 근데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거죠. 분양권이든 1주택 1분양권이든 1입주권이든 취득한 지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준다는 게 아니라 자, 분양권이 입주권이 신축 아파트 등기가 치고 나서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8월 이전에 그때 기준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나왔죠. 재건축 재개발 기간. 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근데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기간 동안에 대체로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안에 처분을 해야지 대체주택을 비과세에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3년 이내로 연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3년으로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뭐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해주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 오늘 말씀드린 종부세 이거는 아무 우리한테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게 하나도 없고, 플러스로 이 분양권, 입주권을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 것처럼 된다. 즉, 원래는 분양권, 입주권 취득한 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지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수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입주권이 주택수로 본다는 말은, 주택수로 안 본다는 말은 없지만은, 요거는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부분 계십니까?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비자님 반갑습니다. 동수사님 반갑습니다. 순대전땡님 반갑고요.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금손님, 실방은 처음이네요. 맨날 새벽에 제 방 보는데. 감사합니다. 행복부자님 반갑습니다. 이별들은 뭐예요? 별이요? 멤버십 분들입니다. 수익 만담님 반갑습니다. 허은지님 반갑고요. 가유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비염으로 고생하는데 좋은 관리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비염은 습관화처럼 이렇게 가져가야죠. 엠마님 반갑습니다. 미타스님, 다주택자 취득세 중간은 언제 풀릴까요? 아마 내년 6월 전에 다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노볼님 반갑습니다. 미주호님 반갑고요.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미주호님께서 비자님, 제주도 오늘 오셨나요? 오늘 오후부터 강풍의 결항 지역 난리네요. 저는 내일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세요? 제주도 날씨 좀 괜찮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안 좋아졌어요? 지인님께서 전세 끼고 파는 건 너무 어렵네요.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면 이게 진짜 힘듭니다. 세입자가 또 깐난하기라도 있는 집이라면요, 집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세입자 불러서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한테 해가 가지 않는다, 집 좀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단도직입적으로. 안 보여주면요, 어차피 당신의 대항력은 보호받는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코리아 워커님 반갑습니다. 자, 구시아님께서 기본 세후 1년으로 곧 줄어들겠죠. 이것도 아마 개선될 부분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허은지님께서, 네. 지인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허은지님께서 수원 망포역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또는 동탄 호수공 레이크 더샵 중 실거주로 어디가 좋을지. 자, 망포역과 동탄입니다. 본인의 직장이 어디예요? 네. 직장이 어딥니까? 지인님, 일단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 네.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은 당근을 두는 식으로 하시죠. 네. 처음부터 100 준다고 하면요. 네. 200달러 갑니다. 네. 그게 인간이에요. 네. 허은지님. 화승, 삼성? 화성이 화성. 네. 화성. 아이고, 성과금 많이 나와서 들었는데, 네. 50% 나왔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망포역과, 네, 동탄호수인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주로님 같으면은 어디가 더 나아요? 네. 망포가 낫습니까? 아니면은 동투가 낫습니까? 동탄. 자, 망포역. 거기서 거기요. 자,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볼게요. 여기 망포역이에요. 수원. 수원에서 대장이 어디예요? 네. 자, 허은지님. 수원에서 대장은 어딥니까? 수원에서 대장. 자, 망포역이 여기 있고요. 동탄이 여기 있어요. 네. 둘 다 입지로 보면요. 네. 광교보다 아래예요. 네. 자, 수원에서 대장은요. 말씀하신 대로 광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곳이 망포역. 네. 망포역 앞에 있는 어디요? 영통 아이파크 캐슬. 네. 영통 아이파크 캐슬. 네. 반정이고 영통 아이파크 캐슬 이거죠. 네. 자, 금액대 보세요. 자, 2019년 3월 달에 지어졌고요. 10억 3,780만원 거래가 되었지만은 40%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뭐다? 그만큼 수원의 거품이 심한 겁니다. 자, 수원에, 자, 여기 보세요. 수원역 앞에 있죠? 여기. 수원역 앞에, 여기, 보세요. 뭐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수원, 뭐, 매교 프로지오 SK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작살났습니다. 네, 작살났어요. 네. 자, 하락을 하잖아요. 입지가 드러납니다. 입지가 드러나요. 자, 근데, 아무튼,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지금 33평이 8억 3천이에요. 8억 3천. 자, 그리고 영통 아이파크 캐슬. 네. 6억 5천까지 떨어집니다. 자, 입주 시기를 보면요. 2017, 2019년도죠. 근데 이거 보세요. 8억 3천에서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것과 이거는요. 한 몸이에요.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가격 8억 3천. 자, 영통 아이파크 캐슬로 따라갑니다. 네. 다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6억대로. 야, 근데 더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자, 망포역이에요. 근데 지금 또 궁금하실 것이 동탄입니다. 동탄. 자, 동탄의 더샵, 호수공원 레이크 더샵. 동탄 호수공원. 자, 레이크 더샵이 이거죠? 이거 맞아요?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드타운. 네, 이거죠? 네. 이게 지금 32평이 7억 3천입니다. 자, 금액대로 보면요. 어디가 더 메리트가 있습니까? 금액대로 보면. 지금 수원 망포역이 좀 더 낫죠? 네. 물론 동탄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직장이 삼성전자이시기 때문에 버스가 바로 옵니다. 네. 그래서 이동의 자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동탄이 낫냐 영통이 낫냐, 지금 미주호님께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일전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거기서 거기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수인 분당선을 탈 거라면 영통역 가야겠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 개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여력이 있으면요 어디 가야 됩니까? 광교 가야죠. 네, 여력이 있으면요. 네. 자, 광교 가격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광교의 대장 아파트가 이거예요.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입니다. 네, 자 15억까지 올라갔죠. 네, 15억, 16억 찍었나요? 네, 2021년 11월 29일에 16억 찍었고요. 2021년 8월 14일에도 16억을 찍었습니다. 네, 16억. 옛날에 여러분 보세요. 2013년도에 5억 3천이었어요. 이게 16억 갑니다. 아이고야, 대박이죠. 네, 그리고 나서 뚱 떨어져서 지금 4억 5천 정도 빠졌는데요. 네, 아마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자, 전세가는 얼마예요? 5억 7천입니다. 자, 갭이 5억이에요.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다렸다가 여기를 매수할 여력이 되실까요? 아마 어려우시겠죠. 네,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은 네, 자, 광교 호수마을 호반 서밋 이것은 직거래 돼가지고 8억 7천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수지인데 네, 광교 이름을 단 요 아파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가 좀 시끄럽겠죠. 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돈이 있으면은 광교를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 광교도 금액대가 장난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어디를 매수하겠습니까? 네, 망포를 할까요? 동탄할까요? 네, 저는 차라리 저한테 만약에 선택권이 주어진다 라고 하면은 일단 참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전세로 거주할 거예요. 네, 전월세로 거주합니다. 네, 전월세로 거주한 다음에 남는 자금으로요 어디 들어갑니까? 광역시 쪽으로, 네, 지방광역시 쪽으로 투자를 들어가요. 근데 내가 무조건 저는요 부동산 투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집 마련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요, 네, 그러면 차라리 참 어렵습니다. 네, 동투나 망포나 거기서 거긴데 차라리 제 생각은 수입 부동산이 있는 망포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망포가 오르면요 어쨌든 간에 동탄도 오릅니다. 그건 똑같아요. 어차피 광교가 올라야지 수원도 오르고 동탄도 오르는 게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기서는 본인의 그 취향, 네, 실거주가 어디가 더 괜찮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네,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근데 수원이란 지역이 네, 꼭 좋은 곳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좋은 곳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네, 워낙 또 인구가 또 많고 네, 오래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네, 애매해요. 네. 하여튼 이거는 본인께서 잘 고민하시고 네, 임장을 잘 다니시고요. 네, 만약에 친정이든 본가든 근처에 있으면요 그쪽으로 가시고, 네, 아니면 둘 다 멀다라고 하면 가서 최대한 마음에 드는 거, 어차피 여기 매수라든 저기 매수하든 똑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준집하님께서 직장 때문에 진주 사천으로 가야 하는데 실거주 어디가 좋을까요? 다둥이 아빠입니다. 자, 실거주는 당연히 진주에서 거주하셔야죠. 네. 사천에 집 산다? 절대 아닙니다. 진주에 집 산다?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이동하시잖아요. 그럼 지금은 진주 쪽에 네, 어디요?